안녕하세요, 선자대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팀은 아프리카의 사자군단이자 강호 모로코입니다. 이 팀은 최근 들어 축구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2018 러시아 월드컵 이전까지 2000년대에 단 한 번도 월드컵 본선 무대에 오르지 못했고 2010년대 초중반만 하더라도 아프리카 내에서 강호라는 타이틀을 갖기도 애매한 팀이었습니다. 그런 팀이 2018 러시아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며 혈이 뚫리더니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무려 아프리카 최초 4강 진출이라는 대업을 달성하며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더해 2024 파리올림픽 남자축구 동메달, 2025 U20 월드컵 우승, 2025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준우승을 달성하며 그 호황기는 멈출 줄 모르는데요. 그리고 그들을 이끌고 있는 감독은 자국 출신의 왈리드 레그라기, 그는 라바트, 알-두아이, 위다드 감독직을 맡으며 여러 우승을 이끌어 능력을 입증했는데요. 그러자 모로코 축구협회와 갈등을 빚었던 바히드 할릴로치씨가 월드컵을 3개월 앞두고 경질되었고 2개월 남은 시점에서 그가 선임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 포함 대부분이 소방수 역할이기도 한 만큼 모로코의 약세를 예상했겠지만 오히려 레그라기가 이끄는 모로코는 조별 예선에서 거한 벨기에를 잡아내며 16강 진출을 하더니 이베리아의 강호 스페인, 포르투갈을 차례로 잡아내며 모로코에게도 아프리카 대륙에게도 사상 첫 4강 진출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현재까지도 아프리카 무대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가 이끄는 모로코의 두 번째 월드컵에서 과연 어떤 스쿼드를 보여줄까요? 모로코의 선봉장으로 나설 피니셔 역할을 수행할 선수는 올림피아코스 소속의 아유브 엘 카비가 될 것입니다. 우선 위치 선정과 헤더를 이용한 침투 플레이로 득점을 만들어내는 이 선수는 그 소속팀에서 15경기 13골, 심지어 예상 득점값이 10.5인 것을 넘을 정도로 골 결정력 폼이 좋은데요. 그렇다 보니 최근 네이션스컵에서 주전으로 나섰고 변수가 없다면 이번 월드컵에서도 주전으로서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하지만 모로코의 4강 영웅 페네르바체 소속의 유세프 엔네시리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약 109cm의 큰 키에 놀라운 점프력으로 보여주는 헤더, 거기에 더해 좋은 킥을 보유한 그는 지난 포르투갈전 결승골로 모로코의 4강을 직접적으로 이끈 주역이기도 한데요. 다만 최근에는 엘 카비가 있어 주전은 힘들겠지만 분명히 그의 장점이 있어 주목할 만한 선수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만 연기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은 한계라고 언급할 수 있겠고요. 우측 윙어에는 레알 마드리드 소속의 모로코 스타 브라임 디아즈가 나설 것입니다. 양발을 이용한 미쳤다고 생각될 정도의 드리블과 연기가 장점인 그는 AC 밀란, 레알 마드리드에서도 좋은 활약을 할 정도로 수준급의 선수인데요. 특이하게도 스페인 대표팀을 선택했다가 모로코 대표팀을 선택한 케이스인데 이번 네이션스컵에서 7경기 5득점을 기록하며 준우승에 크게 기여하는 등 모로코 대표팀에서 이제 없어서는 안 되는 에이스로 불림했기에 이번 대회에서 그의 사상 첫 월드컵을 경험할 것이 당연합니다. 좌측 윙어에는 레알 베티스 소속의 또 다른 스페인 귀화 출신 아베 에자줄리가 나설 것입니다. 드리블 돌파가 장점인 크랙형 윙어인 에자줄리는 2022년도에 정식으로 대표팀 데뷔에 성공했는데요. 기존에는 하킴 지에가 있어 후보였지만 올림픽 동메달 주역이기도 하고 점점 좋은 성장세를 보여 이제는 모로코 대표팀 부동의 윙어로 성장했기 때문에 이번 본선에서 디아즈와 함께 월드컵에서 주전으로 나설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FC 바르셀로나 출신인데 어떻게 보면 디아즈 라이벌 구단 구이기도 하네요. 다만 결국 모로코 최고의 스타 중 한 명인 위다드 소속의 하킴 지에우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날카로운 왼발킥으로 유럽 무대에서 준척급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던 그는 지난 월드컵 4강의 1등 공신 중 한 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가 이번 월드컵에서도 명단에 들만하다고 대부분 예상하겠지만 알-두아이가 계약 해지를 한 후 반년 동안 소속팀 없이 보냈고 최근 위다드와 계약되면서 축구 무대에 복귀했지만 경기 감각과 체력 문제가 관건이라 선발되더라도 멘터 또는 사보 역할로서 월드컵을 치를 것입니다. 레그라기 감독은 특이하게도 모로코 대표팀에서 2명의 공격형 미드필더를 기용하기도 하는데요. 이번 월드컵에서도 이렇게 기용한다면 그 자리에 기용될 선수들은 슈투트가르트 소속의 빌랄 엘 카누스와 PSV 소속의 이스마엘 사이바리일 것입니다. 우수한 발재간과 지능으로 플레이하는 모로코의 초신성인 엘 카누스는 지난 시즌 강등당한 레스터시티에서 멸연되는 빛난 선수이기도 한데요. 다만 행크에서 레스터시티에 갈 때 그리고 레스터시티에서 슈투트가르트에 갈 때 태업 등의 논란을 일으켜 인성 문제가 뒤따르지만 모로코 대표팀에서는 현재 핵심이기 때문에 그의 두 번째 월드컵은 주축으로서 나설 것입니다. 다만 4-3-3 포메이션을 펼칠 경우 메잘라로 기용될 가능성도 있고요. 엘 카누스처럼 우수한 발재간과 뛰어난 재능 거기에 대해 동료를 이용한 연기 플레이가 장점인 사이라비는 PSV에서 이번 시즌 9골, 예상 득점 7.92, 패스 성공률 86.6%, 드리블 성공률 57.4%를 기록하며 네덜란드 무대를 제대로 씹어먹고 있는데요. 아마 조만간 상위 리그에서 볼 것 같은 이 선수는 이번 월드컵에서 그의 가치를 증명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참선은 어떻게 기용할지 이따 언급하겠지만 이 자리에 기용될 선수들은 레알 베티스 소속의 소피앙 암라바트와 VS 로마 소속의 닐 아이나이가 될 것입니다. 우수한 패스와 활동량, 피지컬을 이용한 몸싸움, 이에 더해 전투적인 플레이가 장점인 암라바트는 오랜 기간 동안 모로코 대표팀의 주축이자 지난 카타르 월드컵 4강의 주역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기용하냐는 전술에 따라 다르겠지만 분명 이번 월드컵에서도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근데 얘 아직 30세이긴 하네요. 얘 좀 이름 어떻게 발음해야 하는지 힘들었네요. 우선 활동량과 체력의 인터셉트 등의 수비 능력, 심지어 발재간을 이용한 마르세 일턴이 무기인 아이나이는 모로코 테니스 전설인 유네스 엘 아이나이의 아들로 유명하기도 한데요. 그러나
이번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서 전경기 풀타임으로 출장할 정도로 자리매김을 제대로 해 이번 월드컵에서 아버지보다 더 주목을 받는 선수가 될 것입니다. 모로코 수비의 단단한 벽을 구성할 두 선수는 마르세유 소속의 나예프 아게르드와 FC 토리노 소속의 아담 마시나입니다. 190cm의 큰 키를 이용한 공중볼 장악과 좋은 위치 선정으로 우선 헤더플레이를 보여준 아게르드는 패스 성공률 93.3%를 기록할 정도로 후방 연계 능력도 우수한 현대축구에 걸맞은 선수인데요. 비록 스피드가 느려 커버 부분에서 단점이 있는 그이지만 지난 카타르 월드컵 4강 주역의 현대도 모로코 수비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변이 없다면 이번 월드컵에서도 모로코의 축구 역사에 한 획을 그을 것입니다. 우수한 몸싸움과 헤더 능력을 보유한 왼발잡이 센터백이기도 한 마시나, 원래는 좌측 풀백이지만 모로코 대표팀에서 주로 쓰리백도 아니고 컵백에서 왼쪽 센터백을 보고 있는 선수인데 이변이 없다면 이번 월드컵에서도 이 자리에 나설 것입니다. 우측 풀백에 나설 선수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듯이 모로코 최고의 스타 파리 생제르맹 소속의 아슈라프 하키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강인과 한솥밥을 먹고 있는 그는 우선 활동량과 지구력, 거기에 대해 최고 속력 시속 36.49km를 기록할 정도로 어마무시한 스피드에 좋은 킥으로 득점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모로코 전초는 풀백인데요. 그래서 월드클래스의 우수한 기량으로 지난 시즌 파리 생제르맹의 사상 첫 트래블에 크게 기여한 주역이기도 한데 이번 대회에서도 당연히 이 월드클래스 풀백의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시즌 풀백으로 나서서 11골을 넣은 선수입니다. 알아두시길. 좌측 풀백에 나설 선수는 여기도 당연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소속의 무사이르 마즈라이가 될 것입니다. 우선 공수균형과 수비적인 지능, 거기에 더한 기본기가 장점인 그는 하키미와 정반대의 플레이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서로 보완하면 합이 잘 맞을 것 같아 환상의 조합을 보이는 이 선수도 이번 월드컵에서 당연히 나설 것이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수비 자리에서는 어느 자리에서나 소화할 수 있어 변칙 전술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겠네요. 모로코의 골문을 철도까지 지킬 수문장 장갑을 낄 주인공은 이번에도 카타르 월드컵 4강의 대주역 아릴라 소속의 야신 부누가 될 것입니다. 제 유튜브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와 함께 사진을 찍은 그는 미쳤다고 생각할 정도로 빠른 반응 속도와 판단력을 갖추어 모로코의 철동 최후방을 담당하고 있는 선수인데요. 게다가 PK 방어 능력도 우수해 승부차기만 가면 신이 되기도 한데 이번 대회에서도 어김없이 그가 모로코의 골문을 지킬 것입니다. 다만 나이가 35세로 이번 대회가 어쩌면 그의 라스트 댄스일지도 모르겠군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선수인데 참 슬픕니다. 이번 대회에서 주로 4-1-4-1 포메이션을 펼칠 것이 유력한데요. 아마 대부분 극단적인 공격 전술이다, 너무 수비가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모로코는 현재 철동 수비를 자랑한 팀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서도 결승까지 전경기 1실점만 할 정도였고 결승전에서도 연장전 전까지 무실점이었을 정도이니까요. 게다가 엘카누스와 사이발이 둘 다 충실한 공격형 미드필더이기에 이런 포메이션을 과감하게 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완전한 4-1-4-1은 아닐 수 있고 공격형 미드필더로 올라간 엘카누스와 사이바리를 양 메짤처럼 기용하는 4-3-3, 그렇게 둘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중간 느낌의 뉘앙스를 펼칠 수 있겠네요. 아마도 이번 대회에서 모로코는 다시 사고를 칠 수도 있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디아즈, 에자줄리, 엘 카비 등의 합류로 지난 카타르 월드컵 당시보다도 더 좋은 스쿼드가 되었고 카타르 월드컵 4강 핵심 멤버들도 지혜를 제외하고 대부분 건재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같은 조에 속한 브라질을 2023년에 2대1로 한번 잡아낸 전적도 있죠? 그래서 지난 월드컵에서 크로아티아가 2대회 연속 4강 진출을 한 것처럼 모로코가 이번에는 그 주인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쩌면 U20 월드컵에서 우승을 한 후배들의 모습을 기운을 이어받아 우승까지 노릴 수 있는 의외의 후보이고요. 아무튼 모로코 참 많이 기대됩니다. 이상 모로코 프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